우리는 한국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외국인 관광객 실종, 몰카 사건, 밤거리에선 여학생이 홀로 걷지 못하는 나라들. 하지만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은 달라. 그 말을 믿기엔 세상이 너무 위험했고 한국은 우리에겐 미지의 아시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 서울에서 우리가 본 건 관광지가 아니라 또 다른 미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저지에서 온 18살 고등학생 에밀리 로웬스입니다. 이건 제 인생을 바꿔놓은 아주 특별한 졸업 여행 이야기예요. 졸업 여행 계획을 세우던 저는 친구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18살 미국 여고생에게 한국은 그저 뉴스에서 나오는 위험한 나라 정도였거든요. 아버지는 경찰이고 어머니는 기자였는데 어릴 때부터 외국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 들어왔죠. 특히 한국은 더욱 그랬어요. 어릴 적 동네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 때문에 제 부모님은 항상 치안이 불안한 나라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한국계 혼혈이었는데 갑자기 서울로 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일본은 그래도 알겠는데 한국은 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들도 비슷했죠. 파리나 런던 같은 확실한 선진국을 가고 싶어 했거든요. 한국이라니 솔직히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지도에서 일본 옆에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역시나였어요. 서울엔 아는 사람도 없잖아. 혹시 모르니까 다른 곳으로 해라.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였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한국은 아직 위험한 곳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북한이 가까워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요. 사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한국은 항상 시위하는 사람들, 복잡한 정치 상황, 그리고 북한과의 긴장 상태만 나왔거든요. 게다가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도 서양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계 친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은 일본보다 안전하다고. 친구의 당당한 외침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일까요? 요즘 미국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내는 나라는 한국뿐이래요. 친구는 계속 설득했어요. 친구는 자신의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 계신다며 매년 혼자서도 한국을 왕래한다고 했어요. 70대 할머니가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밤늦게 다녀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친구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에서 듣던 이야기와 정말 다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이 올라왔어요. 친구가 보여준 서울 사진들이 놀라웠어요. 뉴욕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들, 밤늦게까지 환하게 불이 켜진 거리들. 이게 정말 한국인가 싶었죠.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미래의 도시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검색할수록 더 신기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발달한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놀랍게도 범죄율이 미국보다 훨씬 낮다는 통계까지 나왔거든요. 결국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8일간의 서울 여행을 결정한 거죠. 아직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특히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걱정됐어요. 정말 안전할까? 음식은 입에 맞을까? 사람들은 친절할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14시간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먼저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에 놀랐어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여권을 확인하고 지문을 찍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줄 서서 1시간씩 기다리는데 여긴 5분도 안 걸렸죠. 친구들 모두 신기해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화장실에서 시작됐어요. 친구가 먼저 화장실 좀 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이게 정말 공항 화장실인가 싶었거든요. 호텔 로비보다 깨끗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코끝에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미국 공항 화장실은 항상 냄새가 나는데 여긴 정말 달랐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나고 벽면도 때 하나 없이 깨끗했죠. 마치 5성급 호텔 화장실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시설이었어요.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물도 자동으로 내려가고 심지어 좌변기 시트까지 자동으로 소독되더라고요. 저는 눈을 깜가며 이 모든 걸 지켜봤어요. 이게 다 공짜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미국에서는 공항 화장실 사용료로 1달러씩 내는 곳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더럽고 냄새나고 휴지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저는 항상 화장실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특히 공공화장실은 정말 피하고 싶었죠. 그런데 여긴 어땠을까요? 손 씻는 곳에는 비누가 자동으로 나오고 따뜻한 물이 적당한 온도로 나왔어요. 핸드드라이어도 바람이 엄청 세고 빨랐죠. 거울도 김서림 방지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아기 기저귀 교환대였어요. 미국에서는 남자 화장실에 아기 기저귀 교환대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남녀 화장실 모두에 깨끗하고 넓은 교환대가 있었어요. 심지어 아기 의자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화장실 안에 작은 소파까지 있는 걸 보고 에밀리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기다리거나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놓다니요. 미국 화장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벽에는 화장실 청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전자판까지 있었어요. 언제 청소했는지, 다음 청소는 언제인지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친구들과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모두 한마디씩 했어요. 우린 1달러 내고도 이런 화장실 못 써. 한국 공항 화장실이 뉴욕 최고급 레스토랑보다 깨끗하다. 정말 그랬어요. 에밀리는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공중화장실까지도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드는 나라구나. 모든 공중화장실이 공짜라니 이게 진짜 국가복지구나 싶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화장실만 봐도 이 나라가 얼마나 국민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다고요. 아직 공항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충격을 받다니요. 앞으로 8일 동안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호텔에 도착한 첫날 저녁, 정말 피곤했어요. 14시간 비행의 시차까지 겹쳐서 몸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구경하자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텔 룸서비스를 시키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룸서비스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호텔 직원이 뭔가 다른 걸 제안하더라고요. 카카오로 주문하세요. 뭔지도 모르겠고 한국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직원이 친절하게 휴대폰에 번역 앱까지 깔아줬어요. 그리고 배달 앱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따라해봤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번역 기능이 이렇게 정확할 줄이야. 앱을 열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호텔 주변에 수백 개의 음식점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심지어 멕시칸 음식까지 없는 게 없었죠. 미국에서는 피자나 중국 음식 정도만 배달되는데 여긴 정말 다양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배달비였어요. 대부분이 무료 배달이거나 아주 저렴했어요. 미국에서는 배달비에 팁까지 하면 음식값보다 비쌀 때도 있는데 여긴 정말 착한 가격이었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주문을 하는데 정말 간단했어요. 음식 사진도 선명하고 리뷰도 엄청 많았어요. 별점도 자세히 나와 있고 심지어 배달 예상 시간까지 정확히 표시되더라고요. 30분이면 온다는데 정말일까 싶었죠. 결제할 때도 신기했어요. 카드 정보를 입력하니까 바로 인증되고 영수증도 앱에 자동으로 저장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전화로 주문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긴 정말 디지털이었어요. 주문 후에는 실시간으로 배달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음식 준비 중, 배달 출발, 심지어 배달원이 어디쯤 와 있는지까지 지도로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처음 봤어요. 정말 신세계였죠. 정확히 28분 후에 문 앞에서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배달원은 이미 가고 없었어요. 대신 문 앞에 뜨거운 음식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놓여 있었죠. 음식도 따뜻하고 포장도 정말 깔끔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위생이었어요. 음식 포장지마다 위생 스티커가 붙어 있고 배달원도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왔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위생적이었어요. 음식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호텔 룸서비스보다 훨씬 맛있고 양도 많았어요. 가격도 룸서비스의 절반도 안 됐죠. 정말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배달 문화구나 싶었어요. 친구들이 돌아와서 배달 음식을 시켰다고 하니까 모두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어도 모르면서 주문했냐고요. 배달 앱을 보여주니까 친구들도 신기해했어요. 그날 밤 전 생각했어요. 대면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고 빠르다고? 한국은 배달이 아니라 인프라 자체가 선진국이구나. 이런 시스템이 전국에 다 깔려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배달 한 번 시키려면 정말 복잡해요.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주소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결제도 번거롭죠. 그런데 여긴 정말 간단했어요. 몇 번만 터치하면 끝이었죠. 벌써부터 한국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편리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미국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둘째 날 명동에서 쇼핑을 하던 중 예쁜 원피스를 발견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탈의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 섰어요. 갑자기 1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친구와 함께 쇼핑몰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친구가 고개를 들어보니 천장 환기구에 작은 카메라 같은 게 보였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죠. 경찰을 불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대로 수사도 안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에밀리는 공공탈의실 사용하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또 누군가 몰래 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한국 매장 탈의실 앞에서도 그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저는 주저주저 하고 있었죠. 원피스는 입어보고 싶은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때 매장 직원이 다가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직원에게 영어로 탈의실이 안전한지 물어봤어요. 몰카 같은 건 없는지 걱정된다고요. 직원은 제 걱정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탈의실로 안내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탈의실 곳곳에 몰카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매일 점검한다고 했어요. 또 탈의실 안에는 비상벨이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누르라고요. 그러면 바로 직원이 달려온다고 했죠. 심지어 경찰 신고 버튼까지 따로 있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직원의 다음 말이었어요. 한국에서 몰카는 정말 심각한 범죄래요. 7년 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매장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했어요. 직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혹시 불안하시면 제가 탈의실 밖에서 지켜드릴까요? 벽을 두드려서 안전한지 확인해드릴까요? 정말 따뜻한 배려였어요. 직원은 정말로 탈의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벽을 두드려줬어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처음으로 안심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여긴 옷가게 직원도 치안 전문가 같구나. 고객 보호의 수준이 정말 다르구나. 미국에서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탈의실에서 나왔는데 직원은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에는 몰카 신고 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심스러운 곳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고요. 정부에서도 몰카 척결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공중화장실마다 몰카 점검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점검했는지, 다음 점검은 언제인지까지 다 표시되어 있다고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옷세벌을 샀어요. 모두 그 매장에서요. 직원의 친절함과 안전에 대한 배려가 너무 고마웠거든요.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쇼핑을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여성의 안전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나라구나. 법도 엄격하고 시설도 안전하고 사람들도 배려심이 많구나. 그날 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고, 여자 혼자 다녀도 무서울 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믿지 않으셨지만 에밀리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셋째 날 저녁, 친구들과 현지인들이 추천한 삼겹살집에 갔어요. 친구들은 모두 신났지만 저는 조금 걱정됐어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으니 더욱 불안했죠.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당황스러웠어요. 미국 레스토랑처럼 직원이 자리로 안내해주지 않더라고요. 대신 입구에 빈 테이블을 보고 알아서 앉으라는 안내판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죠. 자리에 앉아보니 더 놀라웠어요. 테이블 위에 이미 물과 밑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주문하기 전에 물도 달라고 해야 하는데 여긴 미리 다 준비되어 있었죠. 그것도 무료로요. 가장 신기한 건 의자 및 수납 공간이었어요. 가방이나 외투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가방을 바닥에 놓거나 무릎에 올려놔야 하는데 여긴 정말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었어요. 테이블 옆에는 수저통이 있었고 휴지와 물티슈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앞치마까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에밀리는 이 모든 게 무료라는 사실에 놀랐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요. 점점 기분이 나빠졌죠?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차별하는 건 아닐까? 일부러 늦게 서비스해주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친구들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테이블은 음식이 나오는데 우리만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외국인 차별이 있구나 싶었죠. 그때 옆 테이블 한국인 가족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걔네들도 직원을 부르더라고요. 테이블에 있는 버튼을 누르니까 직원이 바로 왔어요.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깨달았죠. 저도 버튼을 눌러봤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1분도 안 되어서 직원이 왔어요. 그리고 정말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줬어요. 영어 메뉴도 따로 준비되어 있었고 사진도 자세히 나와 있었죠. 주문하는 과정도 재밌었어요. 직원이 외국인인 걸 알고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고기 굽는 시간, 상추에 싸먹는 방법, 심지어 맛있게 먹는 순서까지 가르쳐줬어요. 음식이 나오고 나서도 놀라웠어요. 직원이 직접 와서 고기를 구워줬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서비스였죠. 불 조절부터 고기 뒤집는 타이밍까지 다 알려줬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반찬 리필이었어요. 반찬이 떨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직원이 알아서 더 가져다 줬어요. 그것도 무료로요. 미국에서는 반찬 하나하나가 다 돈인데 여긴 정말 달랐어요. 식사 중간에 에밀리는 깨달았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거구나. 손님이 필요할 때만 불러서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이구나.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았어요. 직원들도 계속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물이나 반찬이 부족한지 확인해줬어요. 하지만 식사를 방해하지는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직원들이 계속 와서 에브리싱 오케이라고 물어보는데 여긴 그런 게 없었죠. 계산할 때도 신기했어요. 테이블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었어요. 카드 단말기를 가져와 줘서 자리에서 바로 결제했죠. 팁도 따로 안 줘도 되고 정말 간편했어요. 식당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식당이 아니라 실내의 실험실이야. 손님을 믿고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거야. 여긴 손님이 서비스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중받는 기분이야. 그날 밤 전 일기에 썼어요. 한국의 식당 문화는 정말 특별하다고. 직원과 손님 사이의 거리감이 적당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분위기라고. 이런 문화가 정말 부러웠어요. 친구들도 모두 만족했어요.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었거든요. 이제 한국 음식이 정말 좋아졌어요. 넷째 날 홍대에서 쇼핑을 하던 중에 정말 예쁜 스웨터를 발견했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자신의 사이즈였죠. 바로 손을 뻗는 순간 다른 손도 동시에 그 옷을 집었어요. 같은 또래로 보이는 한국 여학생이었죠. 저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갑자기 6개월 전 파리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프랑스 여학생과 정말 심하게 싸웠었어요. 서로 옷을 잡아당기고 소리 지르고 정말 끔찍했죠. 그때 그 프랑스 학생은 저에게 정말 심한 말을 했어요. 미국 애가 왜 여기서 쇼핑하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죠. 저는 사실 그 일 때문에 파리 여행을 완전히 망쳤어요. 그 이후로 외국에서 쇼핑할 때마다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이 굳어졌어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이 한국 학생도 자기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닐까? 혹시 욕을 하거나 밀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저는 옷을 놓을 준비를 했어요. 또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 학생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 미안해요. 당신이 먼저 집으셨죠.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옷을 양보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깜빡 뭔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정말 양보해주는 거야? 한국 학생은 미소까지 지으면서 저에게 옷을 건네줬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한 미소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학생이 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깔 옷을 들어 보이면서 이것도 예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신은 이걸로 하겠다고 저에게는 원래 집었던 걸로 하라고 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파리에서의 경험과 너무 달랐거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에선 옷보다 사람이 먼저구나. 싸움보다 양보가 빠른 나라구나. 이게 진짜 푸구나 싶었어요. 그 한국 학생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학생이었어요. 에밀리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워하더라고요. 한국 여행은 어떠냐고, 재미있게 놀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파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학생이 정말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속상했을 것 같다고. 한국에서는 좋은 추억만 만들고 가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 학생은 홍대 맛집까지 추천해줬어요.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을 휴대폰에 메모해서 보여줬죠. 어디서 쇼핑하면 좋을지, 어떤 화장품을 사면 좋을지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둘이 헤어질 때 한국 학생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손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정말 많은 걸 샀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마다 직원들이 외국인인 걸 알고 더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할인 쿠폰도 더 주고 포장도 더 예쁘게 해줬어요. 정말 감사했죠.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서 쉬면서 에밀리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것 같다고. 경쟁보다는 배려를, 갈등보다는 화합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이런 문화가 정말 부러웠어요. 친구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더니 모두 놀라더라고요.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길에서 부딪혔는데 한국 사람이 먼저 사과했다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대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정말 다행이라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이제 한국이 정말 좋아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씨가 이렇게 따뜻한 나라라니. 앞으로 남은 여행이 더욱 기대됐어요. 5째 날 저녁, 저와 친구들은 강남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시간이 벌써 밤 10시가 넘었죠. 미국에서는 이 시간이면 절대 밖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특히 여자들은 더욱 그렇죠. 에밀리도 평소에는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거리는 달랐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커플들, 심지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평화롭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죠.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처음에 걱정됐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밖에 있어도 되나?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 미국에서는 밤에 다운타운을 걸어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서울 거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 곳곳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24시간 열린 편의점들이 마치 안전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주변도 밝고 사람들이 많아서 전혀 무섭지 않았죠.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에밀리가 외국인인 걸 알아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더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외국인이 돌아다니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길을 잃었어요. 스마트폰 지도를 보면서 헤매고 있는데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처음에 긴장했어요. 밤늦은 시간에 남자가 혼자 다가오니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 남성은 제가 길을 잃은 것 같다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무뚝뚝하지만 정말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호텔 이름을 말하니까 자세히 길을 알려줬어요. 심지어 지하철역까지 같이 가줬어요. 지하철역에서 표 사는 법까지 가르쳐줬어요. 외국인용 교통카드도 있다고 알려주고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리고는 조심히 들어가라는 인사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지하철을 타면서도 놀라웠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심지어 혼자 다니는 여성들도 많았죠. 모두 자연스럽게 밤늦은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안전했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거나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에밀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죠. 오히려 에밀리가 큰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호텔 근처 역에서 내려서도 놀라웠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거리에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편의점에 들러서 물을 사는데 여기서도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알바생이 외국인인 걸 알고 영어로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호텔까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해 줬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생각했어요. 밤에 여자가 혼자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구나. 무관심한 듯 따뜻한 시민들. 한국은 낮보다 밤이 더 안전한 것 같다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친구들과 그날 밤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친절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다시 일기를 썼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밤거리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는 처음 봤다고. 이런 나라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썼어요. 부모님께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이 정말 안전해서 밤에도 무서울 게 없다고. 부모님은 정말 다행이라고, 그래도 조심하라고 답장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안심이 됐어요.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정말 아쉽더라고요. 벌써 8일이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처음 한국에 올 때의 불안했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떠나기가 너무 싫었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서도 계속 창밖을 봤어요.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친절한 사람들. 모든 게 눈에 담아두고 싶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한국 여행은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정말 좋았다고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직원도 기뻐하면서 또 놀러 오라고 했어요. 출국 심사를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모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겠다고 했죠. 게이트에서 기다리면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긴 정말 달라. 진짜 안전해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배달 문화, 쇼핑 경험, 밤거리까지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안전하냐고, 과장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셨죠.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오히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는 걸 아셨어요. 딸의 얼굴이 완전히 밝아졌다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다고 하셨죠. 정말 그랬어요. 이번 여행으로 많이 성장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정말 아쉬웠거든요. 8일 전만 해도 한국이 무섭고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동안 썼던 여행 일기를 정리했어요. 매일매일 놀라웠던 경험들을 다시 읽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과정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청년, 탈의실에서 배려해준 직원, 옷을 양보해준 학생. 모든 순간이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이런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소개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신처럼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안전하고 멋진 나라라고요. 블로그에는 매일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경험담을 올렸어요. 친구들도 도와줬고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도 계속 연락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블로그가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가면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공부했어요. K-팝, 드라마, 음식, 역사까지 모든 게 흥미로웠어요.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도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지지해 주셨어요.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이제 믿으시게 됐거든요. 6개월 후 저는 정말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학생으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감동을 또 한 번 느꼈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죠. 전 지금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게 가장 기뻐요. 여러분, 오늘 에밀리의 8일간 서울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셨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이렇게 큰 감동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우리나라,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